실험 15 동기 전동기 구조와 기동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전동기 구동 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회전 자개라고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회전 자개라는 것이 고정자의 삼상 구조의 권선에 삼상 전원이 인가가 되면 그 공간 안에 동기기 공간 안에 회전하는 자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회전하는 자개가 전동기의 회전자하고 같이 동기화되어서 돌아가는 것을 전기전동기의 이제 기본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그럼 회전자계는 항상 일정한 속도 ns라는 값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F가 60Hz지 않습니까? 60Hz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극수에 따라서 동기 속도가 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ns, 즉 동기 속도가 어떻게 P분의 120F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s는 동기 속도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분당 회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파 미닛 1분당 회전수니까 그 1분당 1초당 도는 회전수는 60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1초당 회전수. 이것이 사실 기계적인 움직임과 주파수하고 같아지는 시점입니다. 이극기의 경우에. 이극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N극, S극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체가 있으면은 이 도체를 쇄교하는 자속이 N극에서 나온 자속이 이걸 한 바퀴 돌 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올 때까지 보면 이 도체에 쇄교하는 발생되는 유기전압은 한 사이클이 이렇게 생기겠죠. 즉 기본적으로 이제 극수는 이극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N극, S극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극기일 때 전기적으로는 이제 한 사이클이 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2극기 다음에는 4극기가 되는 거죠. 4극기는 이제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도체가 있고, 얘가 이제 한 바퀴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올 때까지 도체에는 얼마의 변화가 생기죠? 네, 도체에는 한 사이클, 그 다음에 두 사이클의 변화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6극기의 경우에는 몇 번의 사이클의 변화가 있냐? 정기적으로 3번의 사이클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P, 여기 4극기에는 2번의 사이클, 6극기에는 3번의 사이클, 즉 2분의 P만큼씩의 기계적인 회전과 전기적 회전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극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적인 기계적인 회전수와 기계적인 회전수를 전기적 회전수로 2분의 P를 곱해야지 전기적 회전수가 되는 것이고요. 정리하게 되면 NS는 P분의 120F라고 하는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은 항상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60Hz를 쓰니까 60Hz 이극기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6이 36, 3600rpm. 보통 이것이 많이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회전수입니다. 3600rpm. 3600rpm. 그 다음에 사극기의 경우에는, 그죠? 이것을 사극기의 경우에는 2로 하니까 4로 나누니까 1800rpm 되는 거죠. 1800rpm. 그 다음에 900rpm, 450rpm. 이런 식으로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동기 속도가 그런 이유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기기 안에 구조를 보면 이게 고정자 권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회전자의 권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극, S극 뭐 이렇게 된 것이 돌아가면서 고정자, 삼상 권선으로 되어 있는 고정자를 치면서 고정자의 전압을 유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안에 보이는 이것이 이제 제동권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제동권선. 이것이 유도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유도기 구조물은 필요에 따라서 기동 특성이 없기 때문에 동기기에 유도기로서 기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적당 속도에 이르렀을 때 동기화를 한다면은 요 안에 있는 그죠? 계자를 갖다가 자화시켜서 계자가 이제 회전 자개하고
계좌가 이제 일치해서 돌아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죠.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핵심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회전 자계라는 개념도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까 그 고정된 권선 다발을 뭐 간략하게 3개의 권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하나의 축식 A상, B상, C상을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표시했다고 하면은요. 지금 여기 3상 권선이 이제 인가가 되면 3상 권선이 A상, B상, C상에서 파란색, 빨간색, 녹색이 요 각각의 색깔에 해당하는 권선에 흐르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권선의 3상 전류가 흐르게 되면 공간상에 회전자기가 생긴다는 것이 회전자기의 원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을 보게 되면은 빨간색이 위에서부터 앞으로 나와가지고 앞면에서 이 X 권선으로 들어가가지고 쭉 들어간 다음에 뒷면으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되어 있는 회로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봤을 때는 요 암페어 오른나사의 법칙이 여기서 나와서 아래로 들어가니까 오른쪽 수직 방향으로 빨간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지금 현재 요 0점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양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다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그 크기에 따른 자속이 수직 방향으로 발생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빨간색이 점점 작아졌다가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커졌다가 0이 됐다가 반대 방향으로 커졌다가, 그렇죠? 요 방향에 대해서 맥동하는 좌측 우측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직 자계가 발생하고요. 녹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에 따라서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녹색 왔다 갔다 하는 맥동 자계. 또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중심으로 해서 수직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맥동 자계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생기는 각각의 3개의 벡터를 다 합치면은 여기는 짙은 초록색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짙은 초록색이 다 합성된 최후의 자계가 되는 거고, 이것이 회전 자계가 발생하는 거죠. 즉 공간상에 이렇게 A상, B상, C상을 공간상에 이렇게 놓고 흐르는 전기의 크기도 유상적 차이를 120도씩 가지게 되게 인가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안에 있는 공간에는 회전 자계, 즉 여기서 짙은 녹색 회전하는 자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 자계가 회전자하고 결합해서 두 개가 맞물려서 자석이 결합하듯이 같이 돌아가는 것이 동기전동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는 이 회전자계의 크기와 회전자계의 회전 속도하고 똑같은 속도, 즉 아까 얘기한 ns라고 하는 동기 속도로 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ns 각각의 기계에 따른 동기 속도가 주어지면은 동기전동기는 항상 그 속도로만 돌아갑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기 세 개의 상 중에 2개의 상을 스위치를 하면은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지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그러면은 2개만 바꾸면 2개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다시 그려가지고 발생하는 자속의 합을 구해도 알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F에서 펑션에서 보면은 여기가 회로가 이제 0, 120, 240, 그래서 A상, B상, C상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한 상의 상을 요거를 그렇죠? 한쪽에서 일어나는 거를 갖다가 순서를 이거를 24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120으로 하면 이제 두 개를 바꿔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웹에서 연결되는 2개의 인간된 전압의 위상을 2개를 바꿔봤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회전자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할 때는 2개의 상을 바꾸면은 회전자가 회전하는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항상 실험을 할 때 명심할 것은 그렇죠. 실험을 할 때는 동기기 처음에 스위치를 끄는 상태에서 전압을 투입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제동 권선, 즉 여기에 보이는 요 권선을 따라서 권선 때문에 권선이 아니죠, 사실 유도기 구조물이죠. 요 구조물을 이 유도기에서 동작을 하면서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속도가 어느 정도 이르렀을 때 S를 투입을 하면은 이제 이게 자화가 되죠. 자화가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이 부분에 전기가 흐르면서 자개가 발생을 하고, 그 자개가 여기서 설명한 회전 자개하고 맞물려 가지고 결합하여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동기기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은 두 개의 손을 바꿔 스위치를 하면은 회전하는 방법이 바뀐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동건선에서 기동한 후에 처음에 제동건선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 투입을 곧바로 하게 되면은 이쪽에 전기 자화가 된 상태에서 자석이 되고, 그 다음에 회전 자개는 투입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고, 그래서 얘가 따라가지를 못하죠. 따라가지를 못하고 들들들들 거리는 현상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회전 기동 방법은 처음에 회로를 오픈한 상태면은 유도기로서 기동을 해서 회전자가 회전 자기하고 속도가 어느 정도 같아지는 시점에서 S를 투입을 해서 회로를 단락시키고, 전류를 투입하게 되면은 자화가 돼서 회전자개와 회전자가 같이 돌아간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